아침에 세안을 했는데 30분 만에 내가 얼굴이 기름으로 뒤덮이고 그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얼굴이. 그게 굉장히 싫었고 저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고 컴플렉스까지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니까 결국에 이제 화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의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모공은 다, 저 같은 이제 엄청난 찐 지성들은 세안력이 좋은 것들, 세안제를 좀 써야 됩니다. 결국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선크림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가 지성이거나 트러블이 많이 나거나 그런 분들은 엄청 세안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피부가 좋아지는 세안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세안법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하면서 항상 모공이 이렇게 피지가 분비가 되고 땀이 분비가 되고 덮인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니까 결국에 이제 화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의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모공은 다 막게 되는 거고, 잘 때는 항상 많은 노폐물과 피지들을 막 분비해요. 막 침도 막 질질 흘리고 베개는 엄청 더럽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모공을 딱 막고 있다. 그럼 이제 원활하게 뭔가 노폐물들과 그런 것들이 배설이 안 되는 거죠. 그 배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면 항상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모공에 뭐가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항상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 피부 타입별로 열심히 좀 골라봐야겠죠. 저 같은 이제 엄청난 찐 지성들은 세안력이 좋은 것들, 알칼리성 세안제를 좀 써야 됩니다. 피부를 덮고 있는 것들은 뭔가 단백질 성분도 계속 뭔가 각질 세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피지 성분도 엄청 막 분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알칼리성 세안제고,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효소 세안제나 좀 써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건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각질도 많이 분비 안 하고 피지도 많이 분비를 안 하는데 엄청 막 기름을 뺀다. 그러면 이제 피부는 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적당한 상태의 유분막이 형성이 되고 적당한 상태의 각질이 유지가 될 때 피부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저는 거의 이중 세안을 하지 않아요. 때때로 뭔가 이중 세안을 할 때가 있긴 해요. 선크림에 이제 워터프루프 이런 거 있잖아. 엄청 강한 거. 놀러 갔을 때 그런 거는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는 이제 이중 세안을 하고, 화장도 엄청 막 진하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중 세안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좀 양을 많이 합니다. 거품도 많이 내서 이제 일단 준비를 하는 거고, 배면 하층제들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좀 도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러빙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꼼꼼하게 좀 해주시면 내가 이중 세안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모공을 확 열어주고 자기전 세안을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제가 화장을 평소에 두껍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안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드럽게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쭉 밀어내는 거고, 그걸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세안이 되진 않아요. 그냥 그 두껍게 있는 것들을 기름으로 같이 엉기게 해서 섞이게 해서 이제 물에 잘 흘러나가게 해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오일들이 모공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클렌징폼으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모공을 잘 세척을 시켜줘야 됩니다. 세안은 딱 2번만 하면 돼요. 찐지성이신 분들은 좀 알아요. 아침에 세안을 했는데 30분 만에 내가 얼굴이 기름으로 뒤덮이고 그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얼굴이. 그게 굉장히 싫었고 저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고 컴플렉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안을 저는 엄청 여러 번 했었어요, 하루에도. 그렇게 제가 직접을 해보고 나니까 기름이 더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세안은 하루에 2번만 하자. 이제 지성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엉망이다. 막 떡이 져 있고 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아침 세안은 좀 해주셔야 되고, 저녁 세안이 진짜 중요하죠. 이게 잘 때 모든 땀과 모든 피지들이 다 분비가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모공이 막혀 있다. 그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개는 자기 전 세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2번 정도는 세안을 해주셔야 된다. 세안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뭔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이론들. 너무 과하게 뜨겁거나 찬물은 뭔가 피부에 자극을 준다. 그래서 결국 미온수가 가장 좋아요. 그냥 적당한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찬물로 세안을 한다 그런 것은 피지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모공이 이제 닫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을 막 열심히 문대줘요. 그런다고 해서 절대 안에 있는 피지가 닦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공을 확 온도로서 쭉 열어주면 안쪽이랑 바깥처럼 개통이 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계면 활성제를 쭉 러빙을 하면서 안쪽에 있는 피지를 제거해 주는 거죠. 되죠.
건성 피부들은 괜찮아요. 지성 피부와 되게 일반적인 중성 피부들은 좋지는 않아요. 이제 잘 때 기름 분비가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건성인 분들은 지성에 비해서는 이제 세안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꼼꼼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천천히만 약하게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하고, 우리 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열심히 또 해줘야죠. 오늘 이제 우리 세안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못된 세안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좀 교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피부로 뭔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항상 유분막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세안 후에 보습제 바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세안법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꿀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